부엔 까미노 화면에 써 있죠? 당신의 길을 응원한다는 스페인 말인데요. 오늘 이 교육을 수강하고 계신 우리 많은 위원님들과 우리 주민 지도자 여러분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뉴스 보시면 뉴스 보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새벽 시간에 노인들을 폭행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CCTV를 경찰이 분석해 보니까 수많은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지나친 그런 아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50여 명이나 지나쳤다고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계셨다면 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도와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 그래서 우리가 연수 희망지기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각 동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교육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느끼신 바대로 우리 주민이 주도성을 가지고 마을의 복지를 계획하자. 사실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수구가 짱입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되고 있죠. 하지만 잘 되고 있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든 타 지역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건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별빛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우리 실천가 여러분, 바로 이 교육을 수강하고 계신 위원님들이시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즐겁고 설레는 여정만을 가진 않아요. 어려운 길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 응원해 주자고요. 행복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힘내세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길이죠. 그리고 많은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이 여정을 따라서 여행을 하곤 합니다. 800km가 넘는 그 여정에서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너무 힘들고 중도의 포기자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당신의 길이 아니다. 예. 이민배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 당신의 길이 아니다. 그리고 기대에만 가득 차 있는 자 당신의 길이 아닐 수 있다. 열정이 지나친 자 당신의 길이 아니다. 혼자만 길을 걸으려는 자 당신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화면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좀 응용을 해봤습니다. 즉 우리 마을복지 계획의 여정은요. 역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참여도, 그리고 집단지성, 그리고 실천력, 그리고 시행하는 방식,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익히고 쌓아가지 않으면 마을복지계획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를 좁혀서 문제를 풀자. 문제를 너무 확대하고 키우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질에 우리가 무력감에 빠지거나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세 번째,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업에는 협업, 파트너십, 공동체, 그리고 상호 간의 격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공무원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존에 그렇게 해왔잖아.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더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막상 우리 주민 모임이나 워크숍, 회의,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바쁘다 바빠입니다.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우리 고장, 우리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각도, 프레임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예. 다른 앵글로 보면 다른 시각과 다른 답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성북구 서울에
60대 지체 장애인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에 가실 때마다 늘 느끼는 게 그 복지관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다고 합니다. 약 한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힘들으셨던 거죠. 이 분께서 직접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또는 교통약자들, 어르신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만들고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공사 전, 공사 후 너무나 편리하게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됐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주민이 나서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씩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주민 지도자들께서 각자의 색깔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나는 파란색이 좋아, 나는 빨강이 좋아. 무슨 얘기냐면 각자가 살아오신 경험과 지식만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결 답안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색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빛의 형태로 도화지에 각자의 색깔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복지 계획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렇게 손전등을 프레쉬를 하나씩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 횃불도 좋고요. 빛의 형태로 내가 빨간 빛이든 파란 빛이든 노란 빛이든 초록빛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밝은 시너지를 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어두운 곳, 그리고 불편한 곳, 위험한 곳,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비춰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 마을복지계획 추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어떤 영상이냐면 테드 아시죠? 테드의 데렉 시버스라는 연사가 강연을 하는데 이 관련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내용은 미국의 어떤 한 공원에 한적한 공원에 나른하게 쉬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재밌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뭐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이어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동참했고 한 2, 30여 명이 함께 춤을 추고 즐기다 보니까요. 이제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나가서 걸어 나가서 그 시간을 즐깁니다. 자,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뛰어난 지도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오신 분, 세 번째 나오신 분, 15번째 나오신 분. 그분들이 바로 앉아있던 휴식을 취하던 무료했던 시민들에게 또 다른 리더가 되고 힘을 부여해주고 응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캠페인이라는 거, 또 우리 무브먼트라고 하죠. 운동, 뭐 예를 들면 우리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갖고 가는 일. 누군가 한 명의 뭐 정치인,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내가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제가 아마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성면에 우리 지도자들께서 칭찬 릴레이라는 것을 하셨대요. 그런데 내용은 우리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단순히 우리가 봉사만 하고 그들에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스스로 칭찬 릴레이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분을 추천하면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발견해서 추천해드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지원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을복지 계획의 추진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 선행돼야 될 또 다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는 마을복지 계획 수립 매뉴얼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준비 단계, 수립 단계, 공유 단계, 그리고 실행과 평가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각 단계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을 다
배워나갈 수는 없죠. 역량은 차츰차츰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후년 계속해서 우리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 우리가 함양되지 않는다면 마을복지계획에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 준비 단계 때는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폭탄 돌리기라고 하나요? 나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마을복지계획단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마을복지계획단에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한 번은 나오셨다가 또 한 번은 안 나오셨다가 출석률이 들쭉날쭉하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된 의제를 진척해 나가기가 심화해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 마을복지계획 워크숍이라든지 수립 단계, 계획 단계에서 이 출석률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수립 단계에서는요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민주적 의사결정 또는 집단 지성의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에 대한 개선 그런데 쉽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리고 당신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그거 되지 않아. 그렇죠? 집단 사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계획서를 쓴다든지 마을의 자원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의 욕구조사를 할 때도 타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너무 어려워.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지? 많이 어려워들 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고 조금만 더 협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을복지계획의 기준 좌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유 단계와 실행 단계에서 다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주민 주도형 그리고 지역 특화형 그리고 협업이 중시되고 그리고 참여하고 실천이 우선되는 사업 시행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까지는 잘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복지계획을 추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화면 사진에서처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진들인데요. 정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 여러분들이 마을복지계획에 단순히 워크숍과 토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홍보하고 알리고 또 투표받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민이 기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 평가 또 재검토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좋은 우리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참여와 실천이 답이다. 얼마 전에 제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우리 다오소 공동체라는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오소. 어떤 공동체냐면요. 연극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연극을 하시는 그 봉사자들 활동가 분들조차도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웃 간의 나눔과 협업과 관련된 소통의 시간 이것들을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우리 주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과제, 그런 과제들을 설정하시고 시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역시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서로 먼저 나서서 인사 나누기 캠페인을 시작하셨죠. 이것을 관 주도로 했다거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뭔가 마을의 변화, 지역의 변화를 이루려 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360일 어느 때나 길거리를 지나갈 때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이소. 식사하셨는겨? 오늘은 다리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서로 관심과 또 지지를 보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것이 곧 우리 사회적 공동 돌봄의 문화 형태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실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을복지계획에 있어서 일회성 사업을 많이 이렇게 기획하세요. 좀 쉽죠, 사실. 생각하기 쉽고
예를 들면 뭐 환경 정화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봉사활동.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번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하루만 개최했을 때 그 이후에 마을의 변화가 과연 진정 일어날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 복지에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 주민 간의 케어 문화, 돌봄 문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연수구에서 각 동별 마을 복지 계획을 하실 때 주민 간 돌봄 문화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소통인가, 자원 조달인가, 물품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학습할 것이고, 어떻게 이벤트를 열어갈 것이고, 어떻게 캠페인하고 홍보할 것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사업 의제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수백 가지의 방식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냥 해오던 관행대로 쉽게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고민을 해주신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돌봄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동래구네요. 부산 동래구 사직일동인데요.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1인 가구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진에도 보이시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함께한 활동에 대한 결과물 또 뭐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나누고 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수혜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호혜하면서 또 다른 만남,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식구가 뭐죠?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음식과 관련된 또는 이런 나눔과 관련된 우리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사업계 가실 때 단순히 요리하고 만들고 나눠드리고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진정한 식구, 우리가 한 가족처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인데요. 우리 노인분들의 그 놀이문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전통적인 뭐 놀이문화 뭐 우리나라는 뭐가 있나요? 고스톱? 그래요. 일본에서요,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 우리 7, 80대 이상의 우리 노인분들에게 전자기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임기, 컴퓨터, PC, 인터넷, 디지털화된 놀이 문화를 갖다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인터뷰 내용 여기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다시 살아나는 느낌. 정말 내가 누군가와 함께 만나고 같이 함께 경쟁도 해보고 안부도 묻고 소통도 하고 이런 활동이 노인과는 좀 맞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또라는 디지털 놀이 문화를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반응과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오락실에 방문을 해서 함께 해봤는데 안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자, 발상을 조금 다르게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놀이 자체도 복지의 한 사업 시행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반려식물 통해서 원예 치유하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뭐 우리 고양시, 전주시, 동두천, 홍천,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 폐화분을 모아서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방문 돌봄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뭐랄까요? 일석삼조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내용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에 마을 어르신들이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죠. 작은 정원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배우시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배우시고 또 사진 촬영하는 DSLR로
촬영하는 법도 배우시고, 근데 학습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마을의 변화를 그 학습을 통해서 실천을 하셨던 거죠. 마을의 안전 문제, 여성, 육아, 청소년, 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예, 플리마켓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이 학습을 통해서 학습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대표적인 사례죠. 시간이 되신다면 강릉 경포대만 가지 마시고요. 꼭 명지동을 방문하셔서 골목마다 피어 있는 예, 우리 어르신들의 예, 정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바꿔간 마을의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별 그리고 대상자별 우리가 필요한 의제를 수립하실 때 그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 다문화 감수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교실을 하셨어요. 네, 추진하셨어요. 마을복지계획으로. 너무 잘하셨죠. 그리고 또 음식 나누고 또 그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사를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다만 이 행사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성찰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다문화 감수성 문화교실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와 제일 먼저 상의했어야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참여하는 분과원 구성 주체를 우리 바로 다문화 관계자분들을 모셨어야 되고 그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논의하고 그분들이 같이 사업 방향이나 목표를 세우고 또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받았다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이뤄낼 때 예, 수요자를 간과하는 경우 예, 내가 전문가야 내가 많이 해봤어 라기보다는 예, 그들에게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좁히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1960년도에 그 미국과 구소련이죠. 우주 개발 경쟁을 했잖아요.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자. 이런 아마 아이디어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투입해서 우주에서도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이 볼펜 잉크가 나오는 볼펜을 개발을 했죠. 그런데 소련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연필로 쓰면 되지. 굳이 왜 개발을? 예, 우스개이기도 한데요. 너무 실합니다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한정된 예산, 또 기간,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을복지계획의 의제, 사업 의제라고 했을 때 너무 금액적으로 크거나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 단체만을 위한 특정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보다는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다 함께 문화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관이 부족해요. 몇 개 더 건립합시다. 예,가 아니죠. 복지사각지대 수요자 발굴을 기존의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복지 예산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복지계획단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죠.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 대상을 잡고 예를 들면 빈곤 청년 또는 50대 독거남 예,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어떻게 고민해 볼까? 그것이 바로 우리 참여, 특화, 협업, 실천이 우선되는 마을복지계획의 의제 개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개선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요. 위에 나와 있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라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 하단에 있는 비즈니스 싱킹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자, 사용자 중심으로 우리가 업무를 개선한다,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프로세스에 공감 활동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우리는 문제만 정의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놓고 실행하는 4단계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을복지 계획이라는 것은 공감이 첫 출발이다. 예. 그래서 그 공감 활동이 결여가 되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인도에 어떤 오지 마을이 있는데요.
국제 자선 사회봉사단체에서 이 오지마을에 물을 기르러 뭐 가는데 오는데 뭐 한 2시간 걸리나 봐요. 여기 여인들이 주로 그 물을 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중앙에다가 펌프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 투입해서 공사 끝내고 펌프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이 펌프를 쓰는 여인들이 한 분도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돌 던지고 뽑아버리고 방치가 돼서 저렇게 화면처럼 녹슬어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공감, 선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 인도는 아직까지 남녀 차별이라든지 신분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약 이 2시간 동안 물을 길어 가는 그 시간이 이 여인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이고 소통의 시간이고 그리고 운동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 펌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뺏어가는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마을에 필요한 이 물 그리고 어떻게 이 물이 길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현장에 가서 함께 해보고 경험하고 고민해 봤다면 이런 예산 낭비, 소위 말하는 헛발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책임 전가. 나는 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이용을 안 해서 결과가 그럴 뿐이야라고 우리 많은 우리 복지 관련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하잖아요. 덴마크에서도 공감이 선행되는 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설에 계시거나 또는 우리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이 약 그 덴마크 노인의 한 60%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충격적인 연구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련자들 그리고 봉사자들 음식을 만들고 운송하고 포장을 뜯고 조리를 하시고 다시 치우시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현장에서 고민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남기는지에 대한 답안이 해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시 신장이동 또 시흥시 대하동 오산시 중앙동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 했던 그런 마을들인데요. 공감 활동이 선행되는 의제를 만드시면요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수요자가 원하는 답을 내주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 듣고 또 대안을 마련해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도 어색해요. 내가 기자도 아닌데. 그런데 현장에서 이 활동을 하시면서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계획을 구상하시는 거지만 우리 활동가들, 우리 복지 플래너들, 또 우리 마을복지계획단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마을 위원님들이요.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를 느끼시고 좀 더 체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해 보실 수 있는 3가지 리포트가 대표적인데요. 관찰을 좀 해보셔서 좀 이렇게 기록을 남겨줘보세요. 왜 저곳에는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저기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터뷰를 해보세요. 주민들과 다 가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백문이불여의견이에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갖다가 이용해보고 현장의 느낌을 갖다가 본인이 느끼시면 탁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개진하는 것과 현장감 있게 즉석에서 이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역량 중에서 하나 필요한 것이 수많은 의제들과 논의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추리고 해서 우리가 사업화하는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강원도 춘천시 효자 3동인데요. 수많은 의제들이 발굴됐어요. 저 도표에 나와 있는 열몇 가지 의제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한 진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공감 활동도 하셨고 수많은 토론회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업을 우리 마을복지계획단 차원에서 다 시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효자 3동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룹으로 모을 수 있는 것. 하나의 테마, 하나의 사업할 수 있는 건 뭘까? 또 중장기 과제로
우리가 천천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또는 좀 큰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많은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는 우리가 타 어떤 관련된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주민자치 또는 참여예산 사업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있을까? 또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효자삼동이 지금 색깔 보니 6가지 색깔로 핵심 사업들을 갖다가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고민할 때 이것을 뭐 순위를 매긴다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효과성, 공공성, 타당성을 깊이 보시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신 우리 지역 읍면동 단위 마을복지 계획은 순탄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뭐 분과장 마음 또는 목소리 큰 사람 마음으로 가면 일부의 의견대로만 사업 의제가 정해지면 이게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참여할 때 우리 같이 참여하실 때 우리 내 의견이 무시당했어 이런 생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자, 사진을 한번 제가 2장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 동일 행사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이 잘 찍었습니까? 오른쪽 사진이 잘 찍었습니까?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아무래도 오른쪽 우측에 그 꽃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아름답고 어떠한 주제가 선명히 보이죠. 뭘까요? 이 범위를 정할 때, 사진의 앵글을 잡을 때, 또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 때 많은 것을 다 한꺼번에 담으려면 좀 벅차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좁히자 너무 욕심을 과욕을 부리면요 사진처럼 돼요. 산행 갈 때, 낚시 갈 때, 여행 갈 때 우리가 스위스 나이프라고 하죠. 기능이 많은 건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겠죠. 일단 비싸질 거예요. 저 칼의 그 가격이. 그리고 불편해요. 무겁잖아요. 그리고요. 찾기도 어려워요. 내가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뭐 오프너야.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찾는데 시간 굉장히 걸릴 것 같죠? 우리가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선순위화해서 당장 해야 될 것,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갈 것, 또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정해주면 우리가 동일한 시간과 또 우리 열의를 가지고 이 마을복지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난해하고 우리가 참여하기 어렵고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첫 의도는 뭐였죠?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민이 함께 한다는 거였는데 일반적인 우리 이제 거시적인 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건강보장 체계를 뭐 구축하자. 고령층화 사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보자. 이러한 전문적인 문제 또는 큰 문제들로 우리가 마을복지 계획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사진 보시죠? 광산구 운남동의 사례인데요. 좀 나들이 지원 프로그램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들이가 꼭 뭐 우리가 뭐 한국민속촌을 가야 되고 뭐 이런 뭐 나들이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 있잖아요. 뭐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공원이라든지 사실 어르신들은 한 2, 300m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나들이를 함께 하는데 고령화 사회 대책을 우리가 문제를 넓게 보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뭐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문제를 갖다가 좁힌다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사업화에서 실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기 빨리 나는 법 검색하면 50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실천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나는 왜 이렇게 감기가 안 낫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우측 밑에 보면 놀이터 사진이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뭐 출퇴근을 한다거나 어디론가 마을을 이동할 때 스마트폰 하나 들고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 그 분야에 대한 관심, 관찰, 그리고 촬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 기록해보고 메모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사실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마을복지 계획을 추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고 좀 더 우리가 즐겁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분과별로 갖고 있는 이슈나 관심사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취재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촬영하시고 고민해 보시는 이런 실천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가야 될까요?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님들끼리만 또는 우리 마을복지계획단 단원들끼리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같이 파트너십을 이룬다는 게 서로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조정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시민들 또는 뭐 자영업자 또 우리는 학생들 또 전문가들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이 각 분과별 의제에 같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가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구 지역복지 자원 안내라는 우리 가이드 맵이 있잖아요. 많은 자원들이 우리 연수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요. 협업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건요. 더 큰 효과 그리고 더 넓은 책임 그리고 열려있는 관계 그걸 통해서 창의적으로 우리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 협업은 5점만 해도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거죠. 그 뭘까요? 협업 지수를 만점 기준으로 놓으면요 9점 정도 했는데도 불평불만이 나와요. 누군가 때문에 어떤 단체 때문에 일이 그르쳐졌어 안 됐어 라고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5점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조금 낮춰보면요 6점, 7점, 8점을 했을 경우에 목표랑 초과잖아요. 서로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잘했어 인정해.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고마워 감사해. 부족한 2점, 3점, 4점은 향후에 보완할 수 있어. 우리는 오늘 하루, 올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복지는 멀리, 길게 그리고 다 함께 갈 거니까 기준을 조금만 낮춰준다면 우리가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요소도 줄어들고 사업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고 또 다시 한번 내년에, 후년에 또 다른 관련된 사업에서 참여하고 싶은 의지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지구별 노인 실종 사건이라는 가상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신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그 사라진 노인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 자식들은 울고불고 슬퍼하겠죠. 그리고 일시에 장례식이 이루어질 테고. 그런데 노인이 사라지면 노인을 위해서 편성됐던 많은 사업과 예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젊은 층에게 또 돌아갈 수 있겠죠. 세월이 지나니까요. 지구인들은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잠시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어떠한 현상이 생겨났죠? 나도 10년 뒤면 나도 20년 뒤면 65세가 될 텐데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겠네? 어디로 가는 거지? 겁나. 무서워.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간과하고 바삐 살고 본인의 영역에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이런 무관심의 시대 언젠가는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사회 모두가 공동의 책임으로 고민하고 우리 주민이 나서서 주민의 시각으로 활동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부엔카미노 감사합니다.